로봇에 투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만큼 로봇을 되게 좋게 봅니다. 이번에 젠슨 왕이 자기도 이제 로봇 피지컬 AI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2월 한 달간 진행하는 복구러미 라이브 특강과 카톡방 이벤트, 이 모든 게 무료이니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달 1월에 가장 강했던 1등, 2등은 그 해의 상반기 때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참고로 로봇주가 재작년에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가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2023년 1월이었어요. 1월 한 달 만에 주가가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안 끝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월, 3월도 오르면서 1월 종가 대비했을 때보다도 거의 100% 가까운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고점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 추가로 200% 더 올랐어요. 그래서 100% 올랐으니까 안 봐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뉴로메카도 재작년 1월에 종가 기준 80%, 최고가 기준으로 100% 이상 올랐었는데 2월, 3월 추가적인 상승을 100% 이상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로봇이 굉장히 강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벌써 이번 달에 50% 이상 상승 중입니다.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60-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로봇이 이대로 끝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와이아와 순서로 생각을 해요. 로봇이 왜 올랐지? 이번에 오른 건 삼성의 지분 투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 최대 주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봇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간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외에 국내 대기업들의 또 로봇 투자가 이어지고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이 뭐가 있었냐면은 테슬라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재작년에는 국내 대기업 삼성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올해에는 글로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단순히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는 진짜 돈을 벌고 더 나가서, 재작년에는 로봇이 그냥 뭐 공장에만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가정에도, 심지어는 무기 체계에도 로봇이 안 들어간 데가 없겠구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보다 3배 이상 더 많아진대. 실질적인 로봇의 끝판왕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로봇에 투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만큼 로봇을 되게 좋게 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한 글로벌 1위 업체 애플이 시총 1위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요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도 보면은 자동차 시장을 그렇게 선점했던 기업들, 일본의 도요타, 그 다음에 혼다, 우리나라 또 현대차그룹, 시총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10위권 안에 들고, 이러한 특정한 디바이스를 선점한 기업들의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만큼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인간보다 스마트폰이 많을까? 끽해봤자 한 명당 한 개를 쓸까 말까죠? 자동차도 한 명당 한 대 탈까 말까죠? 근데 로봇은 뭐라고요? 인간보다 3배 이상 더 많아진대요. 타겟하는 시장이 차원이 달라요. 자동차 시장의 10배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시장을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원년인 이 시기에 집중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투자가 아닌가. 대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주도주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또 시장의 상승 흐름 가운데 로봇의 추세가 깨지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팔고 나와야 되겠지만, 좀 더 내가 큰 기회를 노려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좋은 로봇 기업을 선별해서 장기간 투자하는 그 시작을 올해부터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이제 매년 1월에 가장 강했던 이 주도주가 상반기에 강세를 보여주더라. 그러면 로봇을 어떻게 투자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투자 포인트는 저는 이 Y, 그 투자 이유에 따라서 붙이는 걸 좋아해요. 가령
야, 삼성이 지분 확대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대. 그러면 삼성과 관련도가 높은 로봇 기업은 누구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야, 테슬라, 엔비디아가 진짜 로봇으로 간대. 그럼 테슬라랑 엔비디아와 또 관련도가 높은 로봇주는 누구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 기준을 잡기 위한 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떠한 로봇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해져요. 여기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 로봇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최종 끝판왕으로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지금까지 로봇 저리 가라 이거 저리 가라. 끝판왕이 온다. 진짜 터미네이터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기술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가 그러한 로봇을 만드는데 어떤 기업이 또 기여를 하느냐, 그런 모멘텀을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과 관련도가 높은 로봇주가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금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만드는 로봇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만드는 로봇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 특히나 테슬라, 엔비디아가 더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리 가라. 나에게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있다. 이런 기업이 좀 더 힘은 강할 수 있겠다. 또는 당장 삼성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당장은 힘듭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을 만한 업체는 당장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선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냐면 밑에 부품으로 갈 수 있는 거, 부품. 내가 로봇의 완제품은 못 만들어도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내가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누구에게든 납품할 수 있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부품주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유난히 강한 거냐면 그냥 사실 단순한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뭐 돈을 버는 게 아닌데도 여기 보면 자, 부품 중에서도 액추에이터 모터 이쪽이 강세죠. 로봇 부품 중에서도 얘가 원가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 이 두 개 기업이 최근 좀 더 강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건 하이젠 RNN보다는 로보티즈를 좀 더 기대하고 싶은데, 왜냐면 로봇용 액추에이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고 매출 비중 90%며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 제품을 공급을 하는 이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 실제 국내 이제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서는 좀 앞서가죠. 자체적인 로봇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LG에 또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국내에는 가정용 로봇으로 삼성과 LG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삼성은 레인보우 쪽으로 간다면 LG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일단 로보티즈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공부한 기업이 요 기업이 있어요. RS 오토메이션. 사실 이 기업이 엔코더 관련해가지고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기업이긴 한데 초소형 정밀 정전 용량식 엔코더 개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뜯어봤어요. RS 오토메이션이 2009년 설립됐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래서 로봇 부품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에요. 세부 설명 보면 미국의 로크웰사와 삼성전자가 자동차 로봇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합작사인 로크웰 삼성 오토메이션을 공동으로 설립을 했고, 대표이사가 합작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RS 오토메이션을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좀 관계가 있죠. 2010년대 이제 삼성전자랑 물류로봇 제어기 공동 기발에 또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헤드 앰프셋 공동 개발. 그러니까 대기업들과의 관계성을 쭉 가져가고 있어요. 설립 초기부터 삼성그룹과 긴밀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주요 제어기 관련 부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예요. 모터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센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광용 PCS처럼 전력 변환 장치를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게 약간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 로봇의 주요 부품도 부품이지만 공장에서 로봇이 쉬지 않고 일을 하려면 그 안에 배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칩이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상한가를 찍었냐 보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이 회사가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초소형 배터리 자체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연결성이 맺어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로봇 안에서도 수급이 쭉쭉쭉쭉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로봇에 뭐가 필요하지 연결을 지어봤을 때 주요 부품도 필요한데 이런 배터리, 전력도 되게 중요하네. 야, 로봇이 일하다가 전력 끊어지면 끝인데, 우리가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다 되면 못 쓰잖아요.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 충전, 내지는 이런 전력 효율, 이쪽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그런 것과 좀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국내 미국의 반도체 자동화 관련 대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 진행하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기존 협력 관계는 공고히 유지될 전망이고 신규 고객에 대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신규 고객이 확대될 거냐? 제어기 엔코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고객 편의를 위해 단품 외에 또 모듈 제품도 선보이는 등 로봇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대요. 꾸준히 해외 자동화 로봇 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영업 기반 확대를 준비했고 납품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매출액 성장이 기대가 된다. 지금 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쭉 하락 추세를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한데 2차 상승 흐름을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분기 실적이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나왔습니다. 연간으로도 재작년, 작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로봇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또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조금씩 타점을 잡아보는 구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일봉으로는 한번 상한가를 치고 지금 옆으로 쭉 기는 박스 횡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차 이 상단을 돌파하려고 할 때 2차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와 관련도가 높은 로봇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딱 요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한 이벤트가 뜬다면 예를 들어 어떤 부품주 아니면 어떠한 로봇주가 테슬라와 뭔가 협력한다 또는 테슬라에 납품한다 또는 엔비디아에 협력 또는 납품을 한다 이러한 정말 오피셜 뉴스가 뜬다면 그때부터는 그 업체를 진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진짜 주인공이 되는 순간에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을 만한 끼를 가질 수 있을 기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기업은 진짜 뉴스가 떴더라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나오면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 근데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젠슨 왕이 자기도 이제 로봇 피지컬 AI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뭐냐면 서브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이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냐면 AI 기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만듭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려면 선행해서 필요한 기술이 자율주행이거든요.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이 그 약간 맛보기, 약간의 베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이 자율주행 로봇을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일부 도시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버라고 들어보셨죠? 우버의 자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버가 인수한 포스트메이츠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사업부를 했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우버예요. 9%가 넘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입니다. 6%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버랑 엔비디아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투자해 놓은 기업들이라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지켜볼 만한 메리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아직은 적자이기 때문에 크게 뭐 주가의 상승을 막 보여주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게 나중에 돈을 벌지 않겠느냐라는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이 기업에 엄청 막 비중을 확 실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이 기업을 관찰하고 이 기업이 진짜 사업을 잘 하는지 진짜 돈을 버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씩 구조적 성장주 느낌으로 바라보며 투자 관점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수익성 확보까지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변동성도 좀 크고 어느 정도는 고점에 추격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공부를 하시다가 이 기업 진짜 기술력 있는데, 야 고객사도 확장하네, 진짜 돈을 버네, 매출 이렇게 찍히네,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나는 모르겠고 ETF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ETF는 되게 쉬워요. 티커가 로보입니다. 로보. 글로벌 로봇 관련 기업들을 다 묶어놓은 ETF인데 차트가 좀 의미심장하죠. 역사적인 이 고점대를 뚫어주려고 시도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시기가 저는 2015년 투자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투자의 성패를 좌지우지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진짜 저랑 좀 완전히 끝장 본다, 저 스타일 아시죠? 제가 작년 말에도 빵원 상품으로 무료로 이제 특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 강의할 때 진짜 막 2시간 이상 화끈하게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1년 농사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저번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못하셨던 분들이 또 많았어서 이번에 새롭게 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비용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제가 2월 한 달간 주 1회 매주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주 1회 한 달간 진행하기 때문에 총 4번의 특강을 준비했고요.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매주 수요일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수요일 8시 하죠. 근데 그 다음 날인 목요일 8시에 추가 라이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유튜브로 공개 라이브가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디테일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총 4번의 특강 무료로 참여하실 분들은 설문조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게 특강도 특강이지만 저랑 함께 또 한 달간 소통할 수 있는 무료 단체 카톡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한 달간 저랑 같이 2025년 성공적인 투자를 준비한다. 설문조사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가 한 10개 정도 문항이 있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강의를 해드리기 위함으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는 여러분들께 그 카톡방 초대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전화번호 다 지울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법인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번호 틀리지 않게 입력 잘 하시고, 입력하신 번호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월 3일 날 초대장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때 문자 받으신 분들은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을 토대로 풍족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2025년 더 풍족한 한 해 되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 기회장세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또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매주 수요일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행복한 투자 행부 되세요.